인류 문명사에 있어 서양의 시대에 관해 설명하고자 한다. 1776년 미국에서는 세금에 반발한 반란이 혁명으로 탈바꿈하였다. 반면 영국의 글래스고에서는 애덤 스미스가 정치경제학 최초이자 최고의 국부론을 탈고하고 런던에서는 에드워드 기번의 로마 제국 쇠망사가 서점가를 강타하였다. 하지만 1776년 3월 22일 제임스 보즈웰은 재담이 넘치는 어느 살롱 아닌 진흙탕을 튀기며 잉글랜드 미들랜드의 버밍엄 외곽에 있는 소호지구를 향해 가고 있었다. 소호는 제인 오스틴 소설의 배경이 아닌 바로 공장이었다. 보즈웰은 귀족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구경하고 싶어 하였고 그 기대에 부응하여 그곳의 주인 매슈 볼턴은 매우 인상 깊었다. 그 후 그는 온 세상이 손에 넣기를 원하는 것, 바로 힘을 판다라고 말한다. 1776년 사회발전지수는 빙하기 수렵채집인이 한 끼 식사를 찾아 툰드라 지대를 배회하던 이래로 겨우 45점까지 힘겹게 기어 올랐으나 100년 뒤 100점 이상 치솟게 된다. 과거에는 조롱거리라 할 수 있는 일이 현재 혹은 미래에는 조롱거리가 되지 않았고 서양의 906점에 이르는 것은 바로 볼턴이 팔고 있는 것 덕분인 것이다. 산업혁명 이전 수백만 년 동안 물건을 움직이는 모든 힘은 근력이었다. 피라미드 건설, 대운하 건설, 시스티나 성당의 벽화 등은 근력에 의해 이루어졌다. 반면에 동력은 근력과 달리 작업장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휴대가 가능하며 날씨에 좌우받지 않고 숲과 토지를 소모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전에는 석탄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에너지를 열의 형태로 통해서만 방출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었고 이 해결책으로 화트는 증기기관이 탄생한다. 수십 년 동안 비효율적이었던 증기를 피스톤 양쪽에 번갈아 가며 증기를 보낼 수 있게 하였고 이리하여 대기압이 아닌 증기의 압력으로 피스톤을 움직임으로써 피스톤의 왕복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꾸도록 한 것이다. 그리하여 증기기관은 400만 마력, 즉 4천만 인력에 버금가는 양의 동력을 생산한다. 모든 지표는 근력이 궁극적인 동력원이며 인구의 10-15% 이하만이 그를 읽을 줄 알며 도시와 군대는 100만 명 이상으로 성장할 수 없어 사회발전 지수는 40점대 초반에 머물렀다. 그러나 18세기 서양은 이러한 한계를 가볍게 일축시킨다. 기술이 계속 축적되어 각자 이전에 존재했던 사회보다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주민들의 이주가 나타나지 않게 되었으며 기술이 축적되면서 배는 이제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어 보지 못한 새로운 대서양 경제를 창출한다. 서양의 산업화가 더 느렸다면 동양의 산업화가 가능했을까? 19세기 동안 독자적 산업적 도약을 개진할 만큼 동양이 신속한 산업화로 나가고 있다는 신호 거의 없었고 동양에도 넓은 시장과 활발한 무역 활동이 존재했지만 서양의 대서양 경제처럼 돌아가지는 않았다. 서양의 산업혁명이 세계를 집어삼키게 된다. 1750년까지 동양, 서양 유사성 여전히 상당하였는데 1850년이 되자 유사성은 한 가지 거대한 차이점에 의해 지워진다. 바로 서양에서 새로운 계급, 증기력에 기반한 철의 족장 계급인데 이 신흥 계급은 모든 걸 변화시킨다. 어떤 사람들에게 산업가는 냉혹한 인간, 디킨스의 소설인 어려운 시절에 등장하는 그레드라인 듯이 같은 사람들이다. 이 책 속에서 이 인생에서 필요한 것은 사실뿐, 사실이 아닌 다른 것은 심지 말라 다른 것은 모조리 뿌리를 뽑아버려라는 말을 하는데 현실에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많다. 서양이 진정으로 새로운 것은 갈수록 속도를 올리면서 나머지 세계가 한가롭게 거니는 길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따라 질주하면서 나머지 세계가 자신이 가는 방향으로 숨가쁜 보조로 따라올 것을 강제한다. 서양의 자유주의는 사회 간 장벽을 깼고 그렇게 하나의 세계가 되었다. 영국의 비밀무기 네메시스호는 잉글랜드를 떠나기도 전에 바위에 부딪혀 두 동강이 날 뻔한다. 그러나 광저우에 도착하자 목조선은 갈 수 없는 얕은 여우를 증기력으로 거슬러 올라가 앞을 가로막는 것을 모두 산산이 날려버린다. 1860년 서양은 거인처럼 세계를 주름잡고 그들의 세력 범위는 무한해지고 고작 한 세기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사회발전 지수를 자랑하던 고대 동양의 핵심부는 서양 핵심부의 새로운 주변부가 되어 간다. 동양 핵심부처럼 서양의 지배 이전 사회발전 수준이 높은 지역이 좀 더 빠르게 산업화되는 경향이 있다. 직접적으로 유럽의 식민지화된 국가보다 피한 지역이 더 빠르게 산업화되었기 때문이다. 일본은 급진적이고 기술과 문화까지도 받아들이는 메이지 유신을 통해 발전하고 중국은 온건적이고 필요한 기술만 받아들이는 양모운동을 통해 개혁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미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었던 서양의 기술을 따라잡기에는 실패했다. 청일전쟁에서 일본에 승리하고 너일전쟁에서도 일본에 승리하여 일본이 동양 패권을 장악하게 된다. 1853년 이전에 높은 사회발전지수 기록하고 식민지가 되지 않으므로 동양의 중심이 된다. 반면에 인도는 사회발전 수준 중간이었으나 식민지가 되고 그러므로 산업화가 늦게 되었다. 그 이후 세계 1차 대전으로 1000년 전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군주제는 붕괴되었으며 수요가 공급을 쫓아가지 못하는 블록 경제 그리고 이에 피해를 입은 미국의 대공황은 세계 대공황을 일으켰다. 이는 서양의 견제를 받던 일본 1차 대전 패전국으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던 독일에게 원래부터 식민지가 모자랐던 이탈리아는 전체주의에 빠져들게 되고 이로 인해 일본은 군국주의 독일은 나치즘 이탈리아는 파시즘으로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키게 된다. 이는 서양의 견제를 받던 일본 1차 대전 패전국으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던 독일에게 원래부터 식민지가 모자랐던 이탈리아는 전체주의에 빠져들게 되고 이로 인해 일본은 군국주의 독일은 나치즘 이탈리아는 파시즘으로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키게 된다. 이 냉전의 주요한 개념은 상호확증 파괴 원칙인데 이는 원래 핵전쟁 전략이다. 상대방이 핵을 맞고도 보복할 여지가 있다면 공격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양국은 보복성 핵공격을 막을 수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상호 확증 파괴 원칙이 성립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힘으로 싸울 수 없는 두 국가는 쇼핑몰로 자를 옮기게 된다. 세계 2차 대전에서 얻은 여러 기술과 의학 기술로 인간의 수명이 늘었고 사람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기계가 발명되었다. 대표적으로 컴퓨터나 세탁기 이런 것들이다. 이런 기계들은 여성들이 자아실현을 추구하도록 도와주었고 여성사회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남성이 실제로 가사와 양육을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1958년 미국과 소련은 상대방의 나라에서 산업 엑스포를 여는 데 동의한다. 이때 지도자들은 사회주의 국가들을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중국에서 경제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를 허락하지 않았던 마오쩌둥의 공산주의 사회는 실패하였다. 실패한 공산주의는 저마다의 개혁법은 달랐다. 덩샤오핑은 정치적 자유는 허락하지 않았지만 경제적 자유를 부여하여 경제발전의 초석을 만들게 된다. 소련의 고르바초프는 경제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를 소련에 부여한다. 그 결과로 소련 연방은 무너진다. 냉전체제 이후 바람이 바뀌기 시작한다. 1970년대 미국 노동자는 중국 노동자에 비해 20배의 생산력을 가졌었으나 2000년대 초반엔 7배의 생산력밖에 가지지 못한다라고 하며 2008년이 되자 월마트 같은 미국의 할인점에서 중국산 제품은 일반적으로 상품 진열대의 90%를 차지했다고 한다. 이를 보면서 저물어가는 서양이며 떠오른 동양이라고 한다.